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번째 시간 조건부 확률에서 뒷부분인 독립과 종속 그리고 독립 시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꿋꿋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빠르면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전체 개념 정리를 끝낼 수 있을 만큼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좀 화나는 학생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1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뒤에 이제 조건부 확률만 넘기고 나면 뒷부분은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게 나올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힘내시고 이 확률과 통계 전 단원을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이 과목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할게요. 먼저 자 독립과 종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렇죠. 영향을 주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자, 이런 사건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두 개의 사건 AB가 독립이 아닌 것은 서로 속박이 되고 종속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용어로는 종속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이 독립과 종속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 역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썼고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투쟁했던 우리 민족들 말이죠. 그래서 그거와 연관을 시켜서 공부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독립이다라는 거죠. 즉 기호로 얘기를 해보면 P, A 바 B라고 했습니다. 즉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찾는데 이 B가 일어난 것이 A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네, 안 준다라고 했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P, B, 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문제 1번. 어느 시험에서 두 학생 A, B가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 5분의 4일 때 두 학생이 모두 합격할 확률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모두 합격해라 했으니 동시에 합격한다는 의미고요. 교집합, 즉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네요. 그럼 A가 합격하는 사건을 A, B가 합격하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모두 합격하는 사건은요. A교 B가 되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곱셈 정리대로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단 A가 일어났을 때 라는 조건부 확률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학생 A, B가 서로 합격할 확률은 서로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이 PA라는 확률은 그대로 적을 수 있지만 자, PB 바 A라고 하는 거는 독립이라고 했으니 PB의 확률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PB라고 써주시면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 해서 약분을 하시면 정답은 5분의 3이 됩니다. 두 번째, 자, 독립한정법 잘 봐주세요. 자, 두 개의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독립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서로 독립이면 정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독립의 정의가 뭐였나요? A,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럼 조건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P, A, 바, B는 누구랑 같다? P, A랑 같죠? 또는 P, B, 바, A는 P, B와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 내용은 P, A, 교, B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적어봅시다. 자, 위에서 봤지만 P, A, 교, B를 구할 때 P, A와 P, B, 바, A를 썼었는데 이 조건부의 의미가 없으니 P, B, 바, A를 P, B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곱사건의 확률은 두 개의 사건을 그냥 곱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립이 되면 조건부 확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고요. 이것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도구. 그래서 독립판정법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주 중요하다. 별표를 좀 많이 붙여놨죠. 세 번째, 자, 이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이해가 되는 게 A, B가 서로 독립이면 두 개가 서로 아무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A, B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A는 B가 일어나지 않는 것하고도 무방하죠. A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B는 무방하게 되고요. A여, B여, A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B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증명을 해볼 건데 A와 B여, 요거 한 가지만 증명을 해볼게요. 생각별에서 보시면 자, A, B가 독립이 되면 자, A, B가 서로 독립이 되면 A와 B여도 서로 독립이냐? 자, 이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아까 2번에서 독립판정법을 한번 적었어요. 자, 이 방법을 사용할 건데 A와 B여가 서로 독립이라는 걸 확인해 주려면 PA 교 B여와 PA, PB여를 따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이 값이 서로 같다면 뭐? 독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교 B여부터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교 B여는 A에서 B가 아닌 것, 즉 A만의 원소, A에서 B를 뺀 건데 A에서 뭘 빼도 된다라고 했습니까? 예, A 교 B를 빼도 된다고 했죠. 이걸 확률로 나타내면 자, PA,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배웠던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 자, 이 부분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이다 라고 했으니 PA 곱하기 누구요? P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공통인수 PA로 묶어볼게요. 1 빼기 PB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PA 곱하기 뒤에 있는 1 빼기 PB를 P의 비여집합의 확률로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두 개의 값은 서로 어떻습니까? 네, 같습니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으면 서로 뭐가 된다? 독립이라고 했으니 네,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여도 서로 독립이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유형별 문제 2번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한번 해볼게요.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는데요.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고요. 1 또는 2의 눈이 나와라 라는 사건을 B,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판별을 위해서는 PA 교 B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요. PA와 PB의 곱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값을 계산해 봅시다. 자, 짝수의 눈은 2, 4, 6이고요. 자, 1 또는 2는 그대로 1이고요. 4 이상의 눈은 4, 5, 6이 되겠죠. 그럼 A 교 B는 누가 있나요? 그렇죠. 2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6분의 1이 됩니다. 자, PA1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2, 4, 6 세 개가 있으니 6분의 3이 되고요. P, B의 확률은 1 또는 2의 눈 2개가 있으니 6분의 2가 됩니다. 약분해 주시면 6분의 1이네요. 두 값은 같게 되고요. 따라서 뭐다? 예, 독립이 됩니다. 두 번째, 판정법 P, B여, 교, C의 값과 자, P, B여와 P, C를 곱한 두 개의 값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B여는요, 1, 2를 제외한 3, 4, 5, 6이 있네요. 그럼 B여고 C는 4, 5, 6이니 자,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은 4, 5, 6 세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네요. 두 번째, P, B여는요, 6분의 4, 4개니까 3분의 2가 되고요. PC는 6분의 3이니 2분의 1이 됩니다.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네요. 자, 두 값은 어떤가요? 네, 같지 않습니다. 자, 같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예, 종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했던 내용. 자, 여기에요. 두 번째 했던 이 독립판정법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자, 독립시행. 자, 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여러 번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하게 돼요. 정의를 볼게요. 어떤 시행을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각 반복. 근데 한 번 실행하고, 두 번 실행하고, 세 번 실행하고, 반복 실행하는데 이 각각의 시행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매회 일어나는 사건이 모두 독립이 되는 이런 시행을 두고 우리는 독립시행이다 라고 합니다. 네, 독립시행이에요.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중요한데요. 자, 이 확률을 중요하게 또 봐주시고요. 자,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P라고 합니다. 네, 한 번의 확률은 P예요. 그런데 이런 시행을 N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이 사건 A가 R번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가 되겠니? 하는 거고요. 그 확률은 N번 중에 R번이 일어나면 되고요. 일어날 확률 P가 R번 일어난다면 자, 그러면 남은 몇 번이요? 네, N-R번은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1 빼기 P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 빼기 P는 Q라는 문자를 대신해서 나타내죠. 생각별을 보면서 직접 예를 이용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4번 던진다고 했습니다. 자, 1의 눈이 3번만 나오래요. 자, 1, 2, 3, 4, 4번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첫 번째 던지는 것과 두 번째 던지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네, 아무런 영향이 없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회의 시행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시행, 무슨 시행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독립시행이라고 했죠. 자, 이 독립시행 중에서 1의 눈이 3번 나와야 되는데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PA는 6분의 1이 되고요.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6분의 5가 됩니다. 자, 이 값을 P라고 썼고요. 이 값은 Q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의 눈이 3번만 나오라고 했으니 즉 3번은 나오고 1번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총 1, 2, 3, 4 총 4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즉 4번의 시행에서 3번 나오는 것을 뽑는 경우의 수 4시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오고 나오는 게 3번 있으니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 3번이 되고요.
나오지 않는 것은 6분의 5가 돼서 이것은 한 번이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정리해 주시면 4 곱하기 6의 4제곱분의 5가 되고요. 약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324분의 5가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유형별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집니다. 무슨 시행이라고 했죠? 네, 독립시행이라고 했죠. 자, 그럼 6번 중에 던집니다. 몇 번이 나와야 되나요? 네, 2번이 나오면 됩니다. 네, 2번 나와요. 자, 앞면이 2번 나온다고 했으니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번. 자, 앞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이번에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총 몇 번인가요? 네, 6번 중에 2번이 앞면이니 4번이 뒷면이 되게 됩니다. 뒷면일 확률은 2분의 1이 되죠. 자, 요거를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64분의 15가 됩니다.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시행이죠. 자, 그럼 총 4번을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와라 라고 했으니 총 4번 중에 3번이 나오는구나. 자, 3의 배수는 3, 6이 있으니 한 번의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3분의 1이 3번 나오면 되고요. 자,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확률 3분의 2는 몇 번 나오면 되나요? 한 번 나오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해주시면 81분의 8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독립과 종속, 그리고 독립시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두 개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거나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오개념이 생기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반과 독립을 비교를 하러 갑니다. 배반은요, 먼저 정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A 교 B는 공집합이야. 자,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자, A와 B는 뚝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반은 벤 다이어그램만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배반이야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독립 사건은요,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필요 없지. 그래서 그냥 확률을 따져주면 돼 라는 이야기고요. 의미는 일어날 확률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서로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독립 사건은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바로 독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따져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선생님이 그림을 2개 그려놨는데요.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에 보시면 자, 주사위를 던진 거에 대해서 2개의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자,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AB는 서로 독립인가요? 종속인가요? 한눈에 들어오나요? 네,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판정법을 이용해서 판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PA 곱하기 PB를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PA는 원소가 총 3개가 있으니 6분의 3 해서 2분의 1이 되고요. PB는 원소 2개 있으니 6분의 2를 해서 3분의 1이 됩니다. 곱하면 6분의 1이네요. 그런데 PA 교비랑 비교를 해봅니다. PA 교비랑 비교를 해보시면 A 교비는 원소가 1개. 그래서 확률은 6분의 1이 되죠. 이 값은 서로 같습니다. 그럼 이 값이 같게 되면 이 경우는 뭐가 되나요? 네,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독립이 되고요. CD로 확인해 볼게요. PC와 PD의 확률을 곱할 건데요. C는 원소가 3개, D도 원소가 3개가 있으니 6분의 3 해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 되네요. 그런데 PC 교 D는 자, 2라는 원소 1개 있으니까 6분의 1이 됩니다. 이때는 값이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럼 이때 CD는 뭐가 됩니까?
예,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림만 보고 막바로 종속이냐 독립이냐를 따지는 것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단 배반인 경우에는 떨어져 있으니 바로 배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데요. 그 결과, 배반이 되면 공통 부분이 없으니 덧셈 정리해서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네, 더하면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독립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고 이 곱사건의 확률은 조건부와 상관없이 두 개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 단, 두 사건 간의 관계가 있는데요. 공사건이 아닌 두 개의 사건 A, B가 있대요. 즉 확률이 0이 아닌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배반이 되면 반드시 A, B는 서로 종속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 된대. 무슨 말이냐면 위에 벤 다이어그램 볼게요. PA 확률과 PB 확률을 곱하는데 얘는 공사건이 아니라고 했고요. 공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확률을 존재할 거고 곱한 값은 당연히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런데 A교 B의 확률은 반드시 얼마가 됩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항상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배반인 경우에는 A, B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예, 종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증명 과정에 적어 볼게요. 먼저 A, B가 서로 배반이면 공통 부분이 없어.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예요? 네, 0이에요. 하지만 A 확률도 0이 아니고 B 확률도 0이 아니니 두 개를 곱한 값도 반드시 0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니 두 개는 같을 수가 없게 되고요. 자, 이 값이 같지 않으면 서로 뭐가 됩니다? 종속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